안녕하세요, 여러분. 헤이즐입니다. 네, 굿모닝입니다. 분홍색 손 모양이 하나씩 늘어나는 게 되게 귀엽네요. 반갑습니다. 월요일 시황 읽어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목요일이에요. 여러분 잘 지내세요?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어젯밤 미국장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장 막판까지 시장은 분명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빅테크가 또 흘러내리고 사흘 내리 약세를 보이는 그림이었죠. 그런데 정규장이 딱 끝나고 나서 마이크론이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어 놨는데요.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보면요. S&P 500이 0.1%, 나스닥이 0.43% 빠졌어요. 둘 다 사흘 연속 약세죠. 반대로 다우는 0.35%, 러셀 2000은 0.37% 올랐는데 지수마다 방향이 갈렸다는 게 어젯밤의 첫인상이었습니다. 다우가 버틴 데는 알파벳이 지수에 편입될 거란 기대가 한몫했고요. 장 초반엔 반등하나 싶었는데 AI랑 반도체 밸류에이션 부담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빅테크를 짓눌렀어요. 쉽게 말하면 이 가격이면 좀 비싼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또 스멀스멀 올라온 거죠. 그래도 속을 찬찬히 뜯어보면 지수만큼 나쁘진 않았어요. 산업재, 유틸리티, 헬스케어, 제약이 버텨줬거든요. 그러니까 오른 종목이 생각보다 많았다는 거고 시장 분위기 자체는 의외로 견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에너지가 유가 급락에 제일 부진했고 IT랑 커뮤니케이션 쪽은 차익 실현에 밀렸죠. 개별주로는 세레브라스가 매출은 좋았는데 향후 마진 둔화 우려에 급락했고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도 AI 랠리 피로감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장이 끝나고 나서 반전이 나왔습니다.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나온 건데 이게 기대를 그냥 웃돈 정도가 아니라 크게 뛰어넘으면서 시간외에서 10% 넘게 튀어올랐어요. 덩달아 주요 지수 선물도 다시 큰 폭으로 반등하고 있고요. 실적을 들여다보면 하나하나가 다 시장 예상을 넘어섰습니다. 매출이 414억 달러대로 나왔는데 시장 컨센서스는 355억 달러였거든요. 조정 EPS도 25달러로 예상 20달러를 넘겼고 매출 총 이익률도 무려 85% 가까이 나왔어요. 근데 진짜 눈에 띈 건 다음 분기 가이던스였습니다. 매출 500억 달러를 불렀는데 이게 시장 기대치를 한참 웃도는 숫자였어요. 아울러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회사가 그린 그림이에요. CEO가 이렇게까지 말했거든요. AI 수요가 워낙 세서 메모리랑 스토리지가 2027년 이후까지도 부족할 거다. 공급이 수요를 언제 따라잡을지 지금으로선 가시적인 전망이 없다. 말로만 한 것도 아니에요. 계약으로 묶어놨다는 게 포인트인데요. 장기 공급 계약을 16건 맺었는데 테이크올 페이라고 사든 안 사든 값은 치르기로 한 구속력 있는 구조예요. 고객들이 물량 미리 잡아두겠다고 도장을 찍었다는 거죠. 이렇게 미리 묶인 물량을 살펴보면 디램은 20%, 낸드는 3분의 1 정도라고 합니다. HBM4도 양산 속도가 이전 세대보다 2배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주목할 만한 대목이 또 하나 있었는데요. 그건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에 자율주행 레벨 2 차량보다 메모리가 10배쯤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메모리 수요가 앞으로도 한참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어쨌든 전날 메모리 업종이 급락을 맞은 상황에서 마이크론이 일단 한숨 돌리게 만들어준 건 분명합니다. 이제 매크로로 가보겠습니다. 어젯밤엔 두 가지가 같이 움직였어요. 유가가 확 빠졌고 금리가 내렸습니다. 유가부터 보면 WTI가 배럴당 69.8달러, 브렌트가 73달러대까지 내려왔어요. 어느새 70달러 아래죠. 금리는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린 데다 분기 말이라 연기금들이 주식 팔고 채권 사는 리밸런싱 기대까지 겹치면서 국채 가격이 전 구간에서 올랐습니다. 채권은 가격이 오르면 금리가 내리죠. 그래서 10년물 금리가 9.6bp 내린 4.406%까지 왔습니다. 달러는 안전자산 수요에 소폭 강세를 보였고요. 경제 지표도 하나 짚을 게 있어요. 미국 5월 신규 주택 판매가 전월보다 7.3% 줄어든 58만 건으로 예상을 꽤 밑돌았습니다. 주택 시장은 여전히 다른 데보다 부진한데 이와 관련해서 워시 연준 의장도 최근 정책 금리가 주택 시장엔 아직 긴축적으로 작동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베센트 재무장관은 한 발 더 들어가서 팬데믹 때 낮은 금리에 묶인 집주인들이 집을 안 내놓는 구조적 문제가 얽혀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더 낮은 금리와 더 많은 매도를 통한 공급이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진단이었습니다. 유가가 이렇게 내린 배경은 지정학을 같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협상은 성과 없이 끝났고 이스라엘 쪽 강경 발언도 이어졌는데 정작 시장은 거기보다 호르무즈 해협 물류가 정상화되는 쪽에 더 크게 반응했어요. 전쟁 프리미엄이 빠지는 거죠. 일각에선 올가을 이스라엘 총선에서 네타냐후가 새 연정 구성에 실패하고 강경파 영향력도 약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데요. 이건 아직 결과가 안 나온 얘기라 어느 쪽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젯밤 시장은 일단 중동 리스크가 한 단계 내려갔다에 베팅한 셈입니다. 이렇게 보면 어젯밤 테마가 거의 한 줄로 설명이 돼요. 위로 간 쪽이랑 아래로 간 쪽이 마이크론과 유가 이 두 단어로 정리됩니다. 올라간 건 먼저 메모리 반도체였죠. 방금 본 마이크론 덕에 시간외에서 디램 ETF가 10% 넘게 튀었어요. 한국 시장에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글로벌 1, 2위니까 직접적으로 직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PSK홀딩스나 원익 IPS, VM 같은 장비 업체도 연관이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짚어둘 게 있는데요. 이번 반등은 반도체 전체가 좋다기보다 HBM 병목하고 AI 서버 투자가 계속된다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범용 디램보다 HBM 노출이 큰 종목을 골라보는 게 결이 맞을 것 같고요. 유가가 빠지니까 항공 여행도 같이 떴어요. 연료비가 항공사 비용에서 제일 큰 변수 중 하나잖아요. 그게 내려가니 마진 개선 기대가 붙은 겁니다. 한국 쪽은 대한항공이 대표고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 같은 저비용 항공사가 유류비 비중이 높아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이에요. 단, 환율이 같이 오르면 달러로 나가는 비용이 늘어서 효과가 일부 상쇄될 수 있으니 유가랑 원달러 환율을 같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금리가 내린 덕에 미국 주택 건설도 올랐어요. 신규 주택 판매 숫자 자체는 아까 본 것처럼 7%대 감소라서 안 좋았는데 시장은 그걸 수요가 무너졌다가 아니라 금리 때문에 거래가 잠깐 막힌 거다로 읽었어요. 금리가 내리면 모기지 부담이 줄고 집살 여력이 생기니까요. 한국 시장에서 직접 수혜주는 제한적이지만 미국 리모델링 가전 사이클이 살아나면 LX아웃시스나 LG전자처럼 북미 수요에 걸린 기업이 간접적으로 엮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아래로 간 쪽은 달러 강세와 원자재 약세를 그대로 맞은 쪽입니다. 은, 귀금속, 구리, 그리고 원유 자체가 빠졌죠. 특히 원유는 호르무즈 정상화에 전쟁 전 수준 가까이 내려오면서 에너지 섹터 전반에 매도가 나왔고요. 우리 시장에선 S오일, SK이노베이션, GS 같은 정유주가 직결된다고 할 수 있고요. 다만 유가 하락이 정유주한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부분도 짚어볼 수 있습니다. 단기엔 재고 평가손이 부담이지만 제품 수요가 버티고 정제 마진이 좋아지면 시간이 지나며 다르게 읽힐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장 준비하면서 나온 증권가 목표가들도 같이 볼게요. 오늘 흐름과 가장 맞닿는 건 역시 SK하이닉스예요. KB증권은 380만 원을 유지했고 현대차증권은 265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올렸는데 두 곳 다 근거가 비슷합니다. 2027년 이후 메모리 공급 부족, 그리고 HBM 가격 상승, 어젯밤 마이크론과 맥락이 닿는 부분이죠. 메모리 곁가지로 보면 삼성전기도 AI 서버용 기판 경쟁력으로 280만 원, LG이노텍이 광학솔루션 호조로 130만 원, 반도체 장비 쪽 테스가 23만 원으로 목표가가 올라왔어요. 흐름이 한쪽으로 꽤 쏠려 있죠. 반대쪽도 짚으면 화장품 쪽은 분위기가 달라요. 아모레퍼시픽, 실리콘2, 코스맥스가 다 목표가 하향을 받았는데 실적이 나빠서라기보다 업종 전반의 밸류에이션 눈높이가 낮아진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면 미국은 사흘 내리 약세를 이어갔지만 장 끝나고 마이크론 한 방이 메모리 쪽 분위기를 되살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흐름이 고스란히 오늘 우리 시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같이 지켜볼 건 크게 세 가지 정도일 것 같은데요. 먼저 메모리가 이어달리기를 할 수 있느냐고요. 둘째는 외국인이에요. 어제 4.6조를 판 외국인이 돌아오는지가 반등의 진짜 체력을 가를 겁니다. 셋째는 유가 관련주들이에요. 항공 여행이 따라오는지, 정유 소재가 눌리는지.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어제 공포지수가 역대 최고를 찍었다는 거예요.
방향이 위로 잡혔다고 해서 변동성이 사라진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어디가 오르나만큼이나 얼마나 흔들리나를 같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미국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롯데리아 라이스버거랑 양념 감자 먹고 계시다고 하는데, 맛있겠네요. 아침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은 다들 드셨나요? 킴코미님 수면을 잘 못하셔서 어떡해요? 요새 시장이 아무리 롤러코스터 같아도 잠은 잘 주무셔야 될 텐데. 라이모렌지님, 제 목소리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출근하는 중이시구나. 점심 맛있는 거 드시기 바랍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아침이시라고. 저도 살짝 비슷합니다. 여러분 오늘 출근길도 화이팅 하시고 오늘 일도 파이팅 하시고 저희 시장도 파이팅 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이따가 오후 팟캐스트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